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권리의 변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혹시 자취를 하거나 자취를 계획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2021년 서울 평균 전세금 4억, 적어도 6억, 그리고 서울 평균 매매가 11억? 아유, 네, 맞아요. 요즘 전세를 포함한 집값이 전반적으로 요동치고 있죠. 그러면 혹시 부동산과 관련된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원하는 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끼고, 돈을 주고, 집을 산다. 이 정도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을 낀다. 즉, 부동산의 거래 시 발생하는 권리 변동에 대해서 최근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권리의 변동에 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부동산은 무엇일까요? 땅, 학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물 아닐까요? 네, 맞아요. 부동산은 동산 앞에 아닐 부자를 써서 움직이지 않는 동산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땅, 그리고 우리 학교처럼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건물들을 말하죠. 그럼 동산은 이동할 수 있는 컴퓨터, 휴대폰, 그리고 보석 같은 것이 있겠네요. 그러면 자동차는 움직이니까 동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맞아요. 자동차는 움직이죠. 하지만 자동차, 항공기, 선박 같은 것들은 동산이지만 가치가 높거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등록 원부의 소유, 매매, 대여, 임차 등의 권리 관계를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것들인 거죠. 그럼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표시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동산보다 부동산과 또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재산 가치가 큰 것은 권리 관계를 꼭 표시해야 해요. 그것을 우리는 등기라고 하지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등기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 매매, 대여, 임차 등의 권리 관계를 표시하거나 부동산의 소유, 매매, 대여, 임차 등의 권리 관계를 표시하는 일종의 문서입니다. 우리는 과연 왜 등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권리 관계를 표시해야 할까요? 그만큼 크고 비싼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부동산에 관해서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런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 아닐까요? 맞아요. 내 자동차, 항공기, 선박, 부동산에 대해 관심 있는 제3자에게 내가 자동차, 항공기, 선박, 부동산에 관해서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증거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등기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등기는 주고받는 건가요? 아니요, 등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부동산이 있지만 A라는 자동차, B라는 항공기, C라는 선박, D라는 부동산으로 각각 고유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 역시 A 자동차 등기 하나, B 항공기 등기 하나, C 선박 등기 하나, 그리고 D 부동산 등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러한 등기를 등기부라고 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문서로서 각 지역 곳곳에 등기소에 원본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등기부 원본은 밖으로 대출도 금지되고 열람에 있어서 훼손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해요. 그리고 등기는 영구 보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주고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최근 대학생 및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그렇다면 먼저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니까 부동산의 소유권,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부동산에 등기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맞아요.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표제부는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주소, 지번, 면적, 구조, 용도 등을 기록해요.
갑구는 현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의 소유인지, 압류나 가압류가 된 상태, 경매의 진행 상태 등을 나타내죠. 마지막으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동산을 누가 임차하고 있는지, 저당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부동산을 전세로 누가 사는지 등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나에게 설정된 권리를 일일이 찾아서 직접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정말 귀찮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직접 권리를 찾아서 등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공인중개사 혹은 법무사에서 이 과정을 대신해주고 있는데요. 등기의 원인 사유가 발생하면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 사장님, 일명 공인중개사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법무사에서 준비하고 신청서도 직접 대리하여 써주며 관할 등기소를 찾아서 등기 수입 등지를 구매한 뒤 신청서를 내고 등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복잡한 권리이자 절차를 그간 부동산 사장님께서 혹은 법무사님께서 이제 대신해줬던 거군요. 그래서 그분들께 우리는 수고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 사장님께 직접 등기하도록 서류를 구비해달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등기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해요. 부동산 거래 시 앞서 말한 것처럼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등기부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의 일부 동산과 부동산에 관해 설정된 모든 권리를 담고 있는 서류라고 했죠. 즉 등기부를 직접 보면 됩니다. 원본은 등기소에서 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본을 보거나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답니다. 등기부 등본을 뗀 뒤에 표제부의 소재지와 지번, 면적, 구조, 용도는 맞는지 확인을 한 뒤 갑구의 소유권에 관해서 확인을 꼭 해야 해요. 현재 소유권이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기로 한 상대방 본인이 맞는지, 경매가 진행 중인지, 압류나 가압류 중이진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을구를 확인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지, 현재 전세로 누가 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장 최신의 등기를 떼야 한다는 거예요. 등기는 권리의 설정 명부로 매번 권리가 생기면 계속 새로워지는데 이전의 등기에 없던 권리가 거래하는 중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일정한 수수료만 내면 내가 보고 싶은 곳에 부동산 등기부를 볼 수 있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의 부동산 등기부도 학생인 우리들이 직접 낼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 나보다 빠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1월 1일에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12월 31일에 부동산을 압류하면 어떻게 해요?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 순위번호에 의해서 등기의 우열이 가려져요. 특히 부동산 등기 시 갑구와 을구 사이의 순위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에 의해 그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끝나고 내가 이 부동산 전세권이 발생하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누군가 내 권리를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집에 전세로 들어와서 하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로 나오면요? 그것은 대항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전세권 등 실질적으로 해당 주택에 살거나 입주 조건까지 맞춰서 점유하고 있고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받았다면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해 주거든요. 그럼 확정 일자가 찍힌 날짜 2일 00시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생겼다면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내가 이미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나의 임차 보증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살펴봤듯이 내가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권리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신고해야 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등기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집을 뺏기고 갈 곳을 잃는 등 내 삶을 뺏길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번 한 학기 민법에 직접 스며드는 민며든다 시간이 마무리되었어요. 각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제인 부동산 사기처럼 모르면 당하기 쉬운 게 법인 것 같아요. 모든 대학생분들이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작년에 배운 민법에 관한 내용을 다시 되새길 수 있어서 좀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거 함께 접목시키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민법을 좀 깊이 있게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번 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사람과 제일 가까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민며든다의 김유주, 정혜진, 이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